탈무드. 사실 이 제목은 책이죠. 100만 번 들은 것 같아, 100만 번. 100만 번 들었지. 이스라엘 대사관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탈무드 보유량이 이스라엘보다 높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에 탈무드가 한 권씩 꽂혀 있지만 어렸을 때. 빼서 읽지는 않는지. 맞아요. 그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탈무드에 관심이 있냐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탈무드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탈무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 관심이 있는 거죠. 교육열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뭐 유태인 부자들이라든지 네. 유태인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이런 분들도 예. 유태인들이기 뭐 때문에. 마이클 주켄버그 그 예. 페이스북 창업자라든지 예. 아니면 뭐 아인슈타인 과학자 예. 아인슈타인도 유태인. 스티븐 스필버그. 예. 그렇죠. 그래서 가정 교육을 잘 받아서 예. 집안에서 어떤 교육 풍토가 있어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이제 탈무드가 인기를 끈 거고요. 어렸을 때 저도 기억하는 게 저희 삼촌 방에 있었어요. 탈무드가 있었는데 집마다 있죠, 집마다. 이렇게 두껍지. 맞아요. 옛날 책 두꺼웠어요. 감이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탈무드를 접할 때 네. 사실 책으로 접하기보다는 탈무드 안에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뭐 오늘 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만 먹고 살지만 뭐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탈무드에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인용하는 식으로 걸로. 하더라 통신으로만 우리가 이 책을 접해왔잖아요. 하나 통신. 탈무드가 어쨌든- 무슨 뜻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탈무드는 원래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민족으로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네. 지금까지 모든 율법과 구전 전통을 총 집합한 거를 원래 탈무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탈무드를 주세요라고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얘기를 하면은 63권짜리 백과사전만한 책을 줍니다. 예수 세고. 탈무드 대적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예. 심판이 있다. 예. 그러면 솔로몬의 심판 얘기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떤 랍비가 이게 옳은 심판인지 그른 심판이었는지 거기다 대해서 코멘트를 답니다. 예. 그럼 또 다른 랍비는 이 랍비의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달아요. 그럼 또 이 다음 랍비는 이 랍비하고 이 랍비의 의견 사이에서 자기가 찬성 반대를 하는 의견을 가지고 또 코멘트를 달아서 사실 실제 탈무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만한 책인데요. 원래 탈무드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화 내용은 가운데 요만하게 있고요. 무슨 랍비가 몇 년에 쓴 의견, 무슨 랍비가 몇 년에 쓰는 해가지고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보면은 댓글 문화가 여기서부터 생겼군요. 그렇죠. 댓글을 그래서 댓글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근데 탈무드는 끝내주는- 랍비가 뭡니까? 랍비를 우리가 아는 랍비는 그냥 단순히 그냥 머리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뭐 이렇게 모자 쓰고 선생님. 랍비의 정확한 그걸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랍비는 이제 히브리어로 간단히 말하면 리더라는 뜻이죠. 네, 리더라는 뜻인데 이분은 종교적인 리더이기도 해요. 일단 목사님 같은 존재죠. 유대인들한테. 그렇기도 하지만 유대인끼리 분쟁이 날 때는 법관의 역할도 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어떤 힘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될 때는 경영자의 역할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이 탈무드를 공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탈무드 안에는 전에 랍비들이 했던 판결문들이 담겨 있는 거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솔몬 심판 같은 걸 왜 공부를 했냐? 나중에 그런 일이 우리 유태인 동네에서 생기면 그 선례를 이용해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은 법대에 다니는 분들이 수많은 판결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존재가 바로 탈무드였다. 그럼 탈무드를 공부하고 전해주는 뭐 어떤 특화된 선생님 같은 존재네요. 그렇죠. 자주 이 리더들을 만든 교육법 우리도 한번 배워봅시다. 본격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을 가지고 사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도서관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서관은 정확하게 혼자 책을 읽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그 도서관에 가면은 시장 바닥에 온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하고 탈무드를 봐야 돼요. 막 둘이 싸우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유태인의 교육법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17페이지에 보면은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라는 이제 우화가 있어요. 한 교수가 민족에 대한 강의를 하던 중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만일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아기가 태어났다면 이 아기를 한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가 아니면 두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가?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을게요. 우리 얘기를 해보죠. 네. 이게 탈무드를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요. 아이한테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아, 좋습니다. 예,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는 이미 이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삐삐 얘기 아니에요? 삐삐 얘기 아니에요? 어린이집인데요, 이미? 대삐삐. 그러니까요. 머리가 두 개인 아이한테 가가지고 그 아이 앞에서 내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를 얘기하는 거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아이를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샴쌍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샴쌍둥이라는 말 자체가 둘인 걸 가정한 말이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은 머리가 정답배님. 둘이면 두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예, 예. 이게 일단 이루어져요, 탈무드를 읽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읽는 거예요. 이에 교수는 다음과 같은 답을 내렸다. 만약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도 비명을 지른다면 한 사람인 것이고 다른 쪽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있다면 이것은 두 사람인 것이다. 그 다음에 랍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다시 위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제로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교수가 민족에 대한 강의를 하던 중이기 때문에 정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불행한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국가를 한 나라로 치는 게 옳으냐 두 나라로 치는 게 옳으냐라는 그렇게. 질문을 이렇게 돌려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토론이 다 끝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 이게 그러면- 탈무드의 독법이에요. 요거는 그 솔로몬의 재판하고 맞아요. 지금 이 내용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뭐냐면 실제로 이스라엘도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네, 나눠져 있어요. 갈등이 되게 심했고 솔로몬 왕이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하나의 우화로 던진 거죠. 우리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국가가 아니다. 하나여야만 한다. 그래서 그런 재판을 한 거고 이 지금 우화 조금 전에 물 붓는 이것도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접하면 충분히 토론이 가능한 그리고 랍비가 그 교실을 떠난 후에도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토론이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다른 거 하시죠. 18페이지 보면 이제 임대료에 대한 토론이 있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이 상업 민족이다 보니까 거의 다 돈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한 사내가 자기 방앗간을 차리면서 이웃집 주인에게 물레방아를 빌렸다. 그리고 대신 임대료로 이웃집의 곡식을 모두 찌어주기로 약속했다. 그 후 살림이 넉넉해진 이웃집 주인은 물레방아를 몇 개 더 샀기 때문에 곡식 찢는 일을 방앗간에 의뢰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곡식은 내가 직접 찢겠으니 물레방아 임대료는 돈으로 주시오. 그럴 수 없어. 사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리 계약은 엄연히 곡식을 빠주기로 돼 있어. 돈으로 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분쟁이에요. 원래 현물 거래를 하게 돼 있는데 임의로 현금 거래로 바꿀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유태인 교육에서 10살, 11살, 12살, 13살짜리 애들이 애들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위대한 비즈니스맨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근데 없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지금 직접 던져주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인생을 좀 살고 막 어느 정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괜히 부동산법을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렇죠. 판례가 오히려 있죠. 어른들이 예, 있죠. 탈무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 그게 아니라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상황만 보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거든요. 작가님 말씀의 전제이면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받을 권리가 그러니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주인 입장에서. 그렇죠. 주인 입장에서.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서 이게 언제까지나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곡물을 빤 걸 또 팔아야 되는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일을 신경을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에서는 맞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럴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적 계약이니까 사적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럴 수 있다. 저는 안 맞으면 이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은 노동으로 곡물이니까. 갚아주기로 한 거예요. 중간에 사정이 달라지니까 저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난 너의 노동이 필요가 없다. 네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달라, 자산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계약이라는 건 사실은 그 세세한 조건 하나하나에 두 사람이 동의했을 때 그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돈으로 달라라고 하면 이건 새 계약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새 계약을 두 사람이 다 합의해서 돈으로 주기로 합의를 하면 그것은 오케이인 거죠. 그렇지만 반대하고 애초에 계약의 그 조건 하에서 이쪽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한쪽의 이해 당사자가 나는 이제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내 마음대로 변경하겠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계약은 그 조건에 대한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계약이니까. 재판관의 판결은 이러했다. 만일 방앗간 주인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계약대로 임대료 대신 곡식을 빻아주어야 하오. 하지만 방앗간 주인이 일을 열심히 해서 임대료를 돈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임대료는 돈으로 지불하시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무드 정신에 따르면
이 랍비의 판결이 꼭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시작이 또 시작. 또 시작인 하나의 거예요. 예시인 거죠. 네. 진짜. 그러니까 판례가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판례 다른 자체가 안타깝게도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 버전의 탈무드의 장점이기도 하자 단점이기도 한데 장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는 걸 열어놨다는 건 장점인데 원래 진짜 탈무드에는 이 스토리가 있으면 여러 랍비들의 판결문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판결이 왜 났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판결이 났구나를 나중에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탈무드를 처음 읽으시는 분은 일단 이걸 읽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판례가 있는 탈무드를 찾아서 읽으면 예. 더욱더 효과가 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서로 토론의 문화고 예. 서로의 가치관을 키워가는 어떤 여러 가지 장르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탈무드가 때문에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써야 된다. 자기가 이게 열려 있는 판결이 돼야 돼요. 열려 있는 결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자격이 있는 랍비들이었다면 우리가 한 얘기들도 서기들이 적어서 탈무드에 또 추가가 돼요. 추가가 돼.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처음 혼자 읽었을 때 느낌하고 네. 같이 이렇게 네. 하나씩 나누어서 토론해본 느낌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긴장감이 있어요. 그게 유태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에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외웠다가 나중에 재판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이용하라고 이 스토리를 가르쳐주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은 이것을 탈무드 교육인지 애기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해주다가 뚝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얘기해주면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여기까지 가는데 갑자기 뚝 끊으면서 너라면 어떡하겠니? 그러면서 형제가 있으면 형제끼리 토론을 시키고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랑 아들이랑 토론을 하고 식사를 3시간, 4시간을 하면서 금요일 저녁마다 이거를 그렇겠다. 가족 내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소화 잘 집안문화에 되겠네. 배 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을 해야만 랍비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랍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말로 교육이 된 사람들이랑 딴 민족들이 비즈니스 협상에 들어가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집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한 단어. 이 탈무드는 어떻습니까? 딸에게 통제를 할수 있으니까 금서입니까? 아니면? 읽혀야죠. 역시 보수적이야. 부모 자식 간의 대화할 때요. 저는 가장 고민이 소재가 없어요. 얘기할 거리들은 보통은 텔레비에서 찾죠. 맞죠. 아직 어리니까. 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소재를 계속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탈무드의 힘은 얘기할 소재거리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탈무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탈무드의 교훈 이 부분에서 많은 토론거리를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탈무드의 지혜예요. 지혜. 서론 주제라기보다는 좀 교훈을 주는 이야기 위주로 되어 있어요. 165페이지에 네. 야 정말 일곱 번의 7번의 변화라고 있습니다. 남자 일생. 예. 대박이에요. 이거 대박이에요. 남자의 일생은 7단계로 나뉜다. 1살, 제왕.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을 받들듯이 달래주기도 하며 기분을 맞춰준다. 까르르 까르르. 2살, 돼지. 진흙탕송을 마구 뛰어다닌다. 슬슬 시작되죠, 애기들. 그러다가 10살, 새끼 양. 웃고 떠들어대고 뛰어다닌다. 걱정 없이 뛰어다니는 아이죠, 사실. 18살. 이제 지가 어른인 줄 알아. 다 자라서. 말이야. 다 자라서 힘을 뽐내고 싶어 한다. 아직은 어른이 아닌데. 그리고 어른이 됐고 결혼 후 당나귀. 여기서부터 아주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킁킁거리며 걸어가야 한다. 결혼을 하고 중년이 있습니다. 중년의 남자. 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람들의 호의를 구걸한다. 정말 치열하게 살잖아요, 우리 아빠들. 밖에서. 그리고 노년. 노년은 원숭이다. 하는 행동이 어린애처럼 유치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 야, 진짜 이런 거는 정말 저는 근데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사실은 이 많아요. 120페이지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어디 120페이지 훗날의 뭐였죠? 열매라는 제목인데 노인장께서는 언제쯤 그 나무에 열매가 올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묘목을 심으며 이게 나무를 심는 모습을 보고 60년쯤 걸리겠지, 지나야 열리겠지 하니까 아니, 노인께서는 그때까지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난 그때까지 살 수 없지.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과수원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다네. 그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나의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나무를 심어주셨기 때문일세. 나도 내 할아버지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네. 야, 난 이게 진짜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 그쵸. 꼭 내가 취하지 않더라도 네. 무엇인가 남기는 얻을 거죠. 것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그러면 우리 신단원이 딸이랑 토론하고 싶은 거 하나
한번 토론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딸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딸 있어요. 네, 딸 있네. 딸 있네요. 네. 머리도 삐삐. 이 안에 삐삐 로고 하나 읽어요. 아, 이거 어렵네. 여자 제목 있죠. 여자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은 매우 좋다. 그러나 2잔 마시면 품위 있고 3잔째 부족해지고 4잔째 스스로 자멸해 버린다.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 저도 여기 읽었는데요. 저랑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형. 바로. 이 단어도 하나 읽어주시죠. 네, 29페이지. 29요? 네네. 사람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왜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을 어두운 면에서 보는 편이 좋기 때문입니다. 밝은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인데요. 저희 굉장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비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아니면 낙관주의적인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라는 건데 제 생각은 조금 일반적인 경우랑 달라서 저는 비관주의자가 더 행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낙관주의자는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찬란한 거고 아름다운 거고 꿈이라는 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다 되는 거라고 믿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사실은 그러지 않은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일반적인 경우에 본다면. 그랬을 때 인생이라는 게 행복한 게 기본적인 거다. 당연한 거다라고 믿는 그런 낙관주의자라면 인생에서 깨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게 역치가 있거든요. 행복하려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상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비관주의자는 역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예요. 아니 이동진 200 네, 나는 오래 알았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아까 삐삐 이야기할 때 다리 쭉 뻗고 있으면서 아 참 좋다. 그 책 전체에서 그걸 제일 좋아했잖아요. 남들은 소소하게 보는 거를. 지금 이것도 소소하게 보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평소에 본인하고도 정확한 좀 얘기 같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비밀 독서관에서 나를 다시 초대할 리가 없어. 굉장히 했잖아요. 약간 지금 멘트는 우회적으로 앵벌이를 하는 듯한. 왜냐하면 저는 중년의 개예요. 그래서 가족의 호의를 위해서 중년의 개걸한다.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와주시면 영광이에요. 영광이죠. 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바라는 게 낫고 미래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이 프로그램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프로그램 네.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된다라는 거죠. 별 리가 있겠습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계속 이어지면 그럼요. 너무 행복하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뭐 시청률 10 나옵니다. 이러면 계속 괴롭잖아요. 마음속에 두 글자가 보이네요. 고정. 섬뜩하네. 오늘 머리하고. 아 진짜 올 초에 굉장히 뜨거운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의 힘이 우리 있네요. 독서단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생명줄은 예, 25페이지 아래 부분을 보면 네. 구약 성서를 인용한 몇 조그만 인용구가 나와요. 25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가짜 저울을 역겨워하시고 바른 저울추를 좋아하십니다.